여러분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해드리는 라디오 신문고 시간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가 출근길 지하철 시위 다시 예고했습니다. 인수위가 내일까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는다면 투쟁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박경석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경석 대표님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장애인 권리와 관련해서 인수위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면 더 큰 투쟁 이어가겠다는 입장 밝히셨었는데요. 지금도 그 입장은 유효하시고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인수위에서 통이동 브리핑을 하면서 장애인 정책 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들으셨을 네. 텐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말 이 인수위가 저희들 오늘 이 발표한 브리핑은 저희가 요구했던 내용에 1도 제대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검토하겠다, 확대하겠다, 네. 뭐 이런 정도이고요. 예. 이거는 지금까지 21년 동안 저희가 들어왔던 이야기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아, 네. 요구하신 것에 1도 반영되지 않았다. 21년간 들어왔던 것 똑같은 이야기다. 검토하겠다란 말로 다 도배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나 내용은 만족하지 못하시지만 그래도 인수위가 브리핑 자체는 했으니까 여기 대해서 어떤 그래도 뭐 시위 네. 계획을 미루신다든지 처리하신다든지 이런 것은 없으십니까? 내일이 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입니다.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장애인 날에 정부가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그 계획을 발표를 하거든요. 예. 그거에 불과한 거죠. 아하. 그런데 마치 장애인의 차별 그리고 또 불평등을 그대로 두고 네.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식으로의 지속적인 반복적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네.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어떤 정부든지 그날에 뭔가 장애인을 위해서 하겠다는 발표를 의례적으로 해왔고 그 연장선상에 불과하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인수위 발표 내용을 좀 보면요, 이동권 관련해서 2023년까지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의무 교체, 장애인 콜택시 도입률은 2027년까지 100%로 올릴 계획, 조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구체적인 건데요. 23년도부터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의무 대표차 때 하겠다는 거는요.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작년 12월 31일 날 교통약자법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하게끔 이미 만들어진 건데 그걸 갖다가 또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거는 그러면 뭐 지금까지 뭐 이것이 안 해왔던 것에 대한 반성의 의미여야 되죠. 이미 법으로 이미 교체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애 콜택시 도입률 2027년도까지는요. 이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까지거든요. 그렇죠. 지금 내년이라도 100%를 다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5년 내내 질질 끌겠다는 계획 이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걸 갖다가 5년 동안 100% 하겠다라는 이 수치만 보면 이 5년 후에도 100% 되네? 이런 식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참 나쁜 이 브리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가 지속적으로 요구하셨고 그리고 뭐 국민의힘에선 다른 의견 나오면서 좀 논쟁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탈시설 예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장년은 탈시설 예산 800원이 책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탈시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있다. 그리고 탈시설을 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검토를 하고 있다. 인수위도 같은 내용의 입장 발표를 했죠.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탈시설이라는 말은요. 장애인 권리협약이 있습니다. 장애인 권리협약 제19조의 일반 논평 5에 유엔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 명시한 용어예요.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시설에서 자원을 투자하기보다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시켜라 하는 것은 이건 다양한 시각의 문제가 아니라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의 인권의 기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나 두려움이 생기죠. 왜냐하면 시설에서 지금까지 이제 이 격리돼서 배제돼서 살아오다가 지역사회에 나오려고 하니까 지역사회가 든든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어요. 특히 발달장애인, 지적자폐장애인들이 24시간이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네. 이것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불안감, 그 불안감을 정부가 부책임하게 장애인 단체 간의 갈등으로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다라고 이렇게 다시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문제는 그러면 정부가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을 2008년도에 왜 비준했습니까? 아하.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마치 네. 정부가 제대로 이 지역사회에서 든든한 예산을 네.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예산의 문제인데 이거 800억이면요. 지금 네. 시설 장애인 거주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1년에 올해만 해도 6,224억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 네네. 그러면 그게 24억밖에 안 돼요. 네. 그러면 800억이라도 좀 늘려서 든든하게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도 안전하게 지원하고 있다, 살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이런 갈등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국가가 나서서 이걸 다양한 입장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요. 네. 차라리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 유엔 가서 싸우셔야 되는 문제예요. 네네. 이걸 어떻게 장애인 단체들한테 책임 전가를 해버립니까? 네. 아마 이 부분이 많은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께서 해외에 가면은 유럽 같은 데 가면 장애인들이 많이 보이는데 왜 대한민국은 장애인이 안 보인다. 장애인이 대한민국엔 별로 없나 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 탈시설화 문제랑 직결되는 거죠? 그렇죠. 이 장애인들을 이런 방식으로 지금까지 시설에 가두어 놓고 보호라는 이름으로 격리시키는 거는 이거는 매우 반인권적이고요. 최소한의 시민의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 정말 비문명적인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특히 장애인들에게. 네. 대표님, 그런데요. 늘 이렇게 아픈 질문일 텐데요. 이런 방식이어야만 하는가? 출퇴근길 가장 힘드신 시민들이 많이 계시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시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설명 좀 해주시죠. 저희는 다른 방식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저희는 21년 동안 외쳤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도 찾아가고요, 공무원들도 만나고요, 이 수많은 것들을 해도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문제가 과연 시민들도 함께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변해야지 그리고 정부가 변할 수 있거든요. 이걸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래서 출근길에 저희가 불편함을 끼친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과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달성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장애인의 권리를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이 사회가 저는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에 조금이라도 같이 함께 해 주십사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근길 이렇게 다시 한번 이 출근길의 시민들에게 불편이 감속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는 정부에게 좀 단호하게 이야기를 좀 해주십사라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한 국가 사회의 수준은 그 사회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분들의 권리 보장 정도와 연결돼 있다라는 말씀 함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